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쌤입니다. 네, 지금 역시 소개하세요. 다시 일단은 선택을 계속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을 한다. 여러분 정답을 찾으냐? 정답은 없다. 옳고 그르다. 옳고 맞다. 결론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결론? 그래서 저는 이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 취업과 경력을 쌓으면서 대학교 4년제 학위를 취득해서 가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한대학교 중국 비즈니스학과의 한선영 교수입니다. 박수! 아무도 안 쳐주시네요. 재미없어요. 저는 HSK 강의를 좀 오래 했어요. 한 10년간 강의를 했었고, HSK 교재는 한 10권 넘게 썼고, EBS 강의, 고려 사이버대 강의 하면서 현재 유한대학교에서 전임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유한대학교 교수님으로 변신을 하셨는데 지금 담당 학과는 중국어 비즈니스과인데, 네, 중국 비즈니스과. 네, 중국 비즈니스예요? 네. 중국 비즈니스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유한대학교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유한대학교는 예전에 유한공전이었죠. 지금은 유한대학교로 바뀌었고요. 네, 당황하지 마시고. 네, 설립자는 유일한 박사님이 설립하셨습니다. 유일한 박사님은 이제 유한양행 유한대학교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아, 그래요? 네. 아, 유한대학교를 얘기하려면 이걸 여기서. 유한대학교는요, 부천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 유한양행을 설립하신 유일한 박사님이 세우신 학교입니다. 끝이에요? 네, 유한대학교. 예전에 나도 유한대학교 안 쉽다. 유한대학교 이쪽 그 라인인 유한공고에 진학할 뻔한 일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유한대학교 지금 중국 비즈니스과에 계시잖아요. 네. 네, 학과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보통 이제 중국 비즈니스과라고 하면 사람들이 진짜 중국어만 배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미 학과 자체가 융합형 학과입니다. 그래서 중국어, 그리고 비즈니스 과목, 이렇게 두 개가 커리큘럼이 50대 50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케팅, 경영, 경제, 무역 실무 이런 것까지도 다 함께 배우는 학과입니다. 커리큘럼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커리큘럼 말씀드렸잖아요. 끝이에요. 그치? 뭘 더 자세하게 얘기해. 안 궁금해하신다고. 그러면 학점은 몇 학점이 돼야 졸업되는 거예요? 72학점이요. 2년 과정이죠? 네네네. 2년 과정 72학점.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요즘에 취업 정말 안 되는데, 취업 방향이라든지 지금 현재 취업률이 어떤지 과장하지 마시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이요? 네, 저희가 과거에는 취업률이 정말 낮았어요. 학교 꼴찌? 이랬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막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노력을 해서 취업률이 낮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40%대. 40%면 그렇게 낮은 건 아닌데. 그리고 저희가 3년의 목표를 세워가지고 정말 열심히 학생을 지도했거든요.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되게 학생들이 알아서 취업하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2014년도부터 노력을 하기 시작해서 3년간 정말 죽어라고 열심히 했는데 취업률이 올랐을까요? 뭐 안 올랐으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겠죠. 네, 올리지 않더라고요. 60% 정도에서 계속 종종종 거리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저희가 2017년도에 77, 그 다음에 2018년도 82.9%까지 올랐고요. 작년 코로나 때도 82%, 네, 전국 탑 취업률을 달성했습니다. 82%가 전국 탑이에요? 네. 그러면 그렇게 급격하게 취업률이 증가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사실은 이제 학생들에게 자격증을 먼저 따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격증을 열심히 지도했어요. 그리고 교수가 추천해서 취업도 많이 시켰어요. 근데 학생들이 튀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애들이 이제 어린 마음에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뭘 신경 썼냐면 취업 마인드, 도전의식, 그다음에 직업의 가치관, 철학,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렵죠? 그러면 자격증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자격증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각각의 모든 다양한 자격증을 다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증들을 따게 하는 일단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HSK 전문 강사니까 HSK 4급은 졸업 요건으로 따게 하고 5급까지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BCT, CPT, 그 다음에 한중 한자라는 HNK 요 정도까지 따게 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서비스 매니저 자격증 뭐 이런 정도로 따게 했습니다. 이게 자격증을 많이 따게 하고 또 한 방면으로는 좀 정신적인 교육 네. 두 개를 이제 병행해서 잘 지도를 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럼 이전에는 그게 잘 지도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런 구체적인 과목이 없었죠. 왜냐면은 중국어 수업 시간에 뭐 직업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취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취창원 멘토링이라고 해서 필수 과목이 0.5학점짜리가 PS 과목이 뭐예요? 취창원 멘토링. 필수. 반드시 들어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는 거. 필수? 네. 전공 필수? 네. 모든 학과에 0.5학점씩 4학기 동안 배워야지만 그 전공 졸업을 할수 필수에 있어요. 어떤 과목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지금 취창원 멘토링이랑 국제 비즈니스 예절.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내가 태도를 하고 일을 했을 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런 것들은 조금 다른 대학과 좀 차별화가 되는 프로그램이겠네요. 완전 차별화되죠. 그 졸업 잘된 취업생들이 전화 통화를 하면 그게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됐다. 그 교수님이 알려준 비법으로 하니까 사랑을 많이 받는다. 그 교수님이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접니다. 제가 과거에 회사 다닐 때 그 사내 강사로 CS 강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특기를 살려가지고 제가 CS 강사가 뭐예요? 서비스맨, 예, 서비스. 서비스. 네, 고객 만족 강사죠. 그러면 지금 그래서 취업률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 몇 가지 그 취업 성공 사례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성공 사례요. 사실 저는 뭐 꼭 대기업을 가야 되고 뭐 이름이 있는 회사를 가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장점 단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가면은 본인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능력을 좀 키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좀 대기업 쪽이라 이런 계약직이라도 이런 쪽으로 가면은 일단 타이틀이 조금 높으니까 그 다음에 이직할 때도 계속 그 레벨로 가는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취업 방향이 하나로 국한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서비스 쪽으로 면세, 호텔, 여행사, 카지노, 승무원, 항공해운, 뭐 사무직 쪽으로는 뭐 일반 사무, 무역 사무, IT 사무, 해외 취업까지 이렇게 한 10가지 분야 정도로 저희가 다양하게 보내고 있는데요. 뭐 취업 성공 사례는 뭐 면세점이라고 하면 구찌, 샤넬, 부르벨 코리아, 루이비통 뭐 이런 쪽으로 가서 애들이 지금 5년 넘게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학생의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그럴까요? 어떤 학생이 있는지, 어떻게 취업을 해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럴까요? 자, 제가 한 명은 제가 GS 승산이라는 대기업으로 보냈는데요. 이제 추천을 보냈는데 계약직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예절 태도가 좋다 보니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고요. 거기서 4년간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언론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이름을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언론사로 이직을 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만났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제가 추천을 해서 구찌코리아에 입사한 친구가 있거든요. 지금 딱 5년 차인데요. 매년 이제 200만 원씩 매달 200만 원씩 모아서 5년 동안 1억 2천을 모으고 지금 송도에 아파트 당첨이 돼가지고 30평대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이런 친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마트 본사에서 지금 수출입 관리팀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고. 자, 비즈니스과는 2년제잖아요. 그죠? 네. 2년제면은 통상적으로 편입도 많이 하게 되는데 보니까 국내 편입 같은 경우에는 뭐 단국대, 동국대, 세종대, 홍익대, 연세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실제로 간 학생들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사이버대도 포함을 해서 뿐만 아니라 중국대학도 이제 편입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다양하게 다 가네요, 학생들이. 그러면 이 편입한 학생들도 취업률에 포함이 되나요? 편입한 학생들은 취업률에 포함이 되지 않고 모수에서 빠져요. 취업 대상자가 아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가 지금 한 개 학년 입학 정원이 몇 명이죠? 저희 이제 2020학년도부터 35명, 35명 정원. 정도? 네. 그러면 81%라 그랬나요? 취업률이? 82. 네. 82%면 몇 명 정도 취업이 되는 거죠? 30명 빼고는 다 했다고 그러니까 보고요. 5월, 2월
졸업을 했죠. 네. 올 2월 졸업생 중에서 몇 명 정도? 그거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12월 31일 날 봐야 되니까. 그러면 작년 결과가 작년 나왔나요? 결과가 나온 작년 거죠. 결과는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이었죠? 작년에 졸업생이? 30명. 30명 졸업생 네. 중에서 한 4명 빼고는 다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아까 거기서 이제 말씀을 자세히 안 드렸는데 일단 국내 편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대랑 협약이 돼 있어서 매년 서너 명의 친구들을 보낼 수가 있고요. 동국대랑은 그 교육과정 커리큘럼 연계 편입을 저희가 해서 정원 외로 입학이 가능해요. 동국대 경주 캠퍼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럼 관련 학과로? 아니면 학과가 정해져 있나요? 일단 관련 학과는 자유선택도 돼요? 자유선택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중국어 관련 학과. 네네네. 네. 그다음에 그 동국대 경주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전과 제도가 전체 정원의 50%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첫 학기 들어가자마자 내가 만약에 중국어가 들어가더라도 커리큘럼을 다른 과 수업을 해서 그쪽으로 전향을 해도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고려, 그 다음에 한국외대, 그 다음에 경희대 이렇게 세 군데를 지금 사이버대와 협약을 맺어서 학생들이 뭐 30%에서 50%까지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제 편입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 사이버대를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사실은 올해 졸업한 친구들 있잖아요. 절반이 편입을 했습니다. 여기 편입이라는 얘기는 2년 과정 마쳤으니까 이제 3학년 편입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50%를 편입을 시켰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업을 한 거, 거기서 저는 지도가 끝나지 않고 얘네들이 이직하는 거, 평생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취업을 할 때 전문대생 뽑는 데가 있고 또 4년제 졸업 기준을 요구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사이버대는 안 돼. 이렇게 말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약간 라이선스 개념으로 요 자격이 돼야지 지원을 하잖아요. 그럼 사이버대 편입이 50% 정도 된다고요? 네. 그러면 사이버대라는 얘기는 이미 직장을 가진 상태에서 편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일단은 졸업하자마자 바로 편입을 가는 거죠. 왜냐하면 80%가 취업을 하는데 50%가 편입을 하면 130%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졸업을 하고 직장을 잡은 상태에서 동시에 편입을 아니죠. 그러면 3학년 때 바로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입이 먼저 하고 이 편입을 하면서 적응을 하면서 취업을 이제 그 뒤로 하는 거죠. 사이버대는 온라인으로 뭐 출퇴근 시간에 공부하고 주말에 공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대개 이제 졸업연도에 취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종합했을 때 취업률은 80%가 넘는다. 네. 자, 지금 이번 시간에 그 요한대학교 중국 비즈니스과를 홍보의 목적보다는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도 있다. 그 한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잘 보고 또는 들어보고 이건 나하고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활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취업도 상당히 어렵고 네. 또 실질적으로 중국어 관련 학과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중국어 교육이 대학에서 잘 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대학의 네임밸류도 뭐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가르치느냐 또 어떤 선생님 밑에서 배우느냐가 사실은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뭐 대충 얘기는 된 것 같은데 네. 그 외에도 이제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소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학습 관리 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어학연수를 제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학생들을 매년 30명씩 중국에 제가 같이 인솔해서 한 달 동안 중국 캠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만약에 선발을 한다고 하면 공부 잘하는 성적순, 뭐 여러 가지 면접 이런 걸 다 통과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이 원하기만 하면 다 데리고 가서 왜냐면은 조금 성적이 부진하고 중국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중국에 가서 동기부여 받아야 되고 내가 하는 말이 중국 사람이랑 통하네? 이런 흥미를 좀 유발하기 위해서 연수를 데리고 가고요. 그다음에 발음이 좀 안 좋은 친구들은 교수가 다 1대1로 붙어서 또 선배가 붙어서 하는 발음 클리닉 그다음에 조금 수준이 높은 친구들은 통번역 동아리
뭐 그다음에 저희 어저께 밤에도 지금 10시에 줌으로 했었는데 원어민 교수님이 뭐 동화책 읽기 프로그램을 계속 또 진행하고 있어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뭐 HSK 자격증을 할 때는 뭐 특강을 계속 뭐 2주씩 진행을 저희가 해드리고요. 또 선배랑 이렇게 멘토링이 잘 돼 있어가지고 원하는 신청한 친구들은 선배들이 뭐 방학 때도 만나가지고 스터디를 해주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관련해서도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한 교수님한테 직접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대학이라는 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에서 공부 말고 가르쳐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한숨을 쉬고 계세요? 뒤돌아보면 네. 근데 제가 이게 사실은 정말 현장에서 10년 넘게 학생들을 제가 취업을 시켜보고 지도를 해봤잖아요. 거기서 이제 느낀 점이 되게 많아요. 학생들이 성적이 좋아요. 그러면 너 레벨이 되니까 내가 이 회사에 추천해줄게. 그러면 학생들이 가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성적이 좀 나쁘다고 해서 좋은 회사를 못 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의 선택이 되게 중요하고요. 본인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성이 많이 달라지는 걸 제가 그건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 느꼈어요. 되겠지만 그래도 성적에 영향을 끼치겠죠? 아니요. 저는 제가 취업을 시킬 때는 성적으로 전혀 보내지 그러면 않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할 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적이 아니라면. 성적이 아니죠.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인성, 태도, 근데 좀 애매하죠. 애매하죠. 네, 일단 그러면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이 이런 거 해보면 어떻겠니? 너 이거 한번 해보겠니? 하면 선생님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뭐예요? 어떤 이런 거예요?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중국어 강독에 여러 조를 나눠서 조장을 할 건데 너가 한번 해보겠니? 아니면 우리가 학술제를 하는데 너가 어떤 공연을 해보겠니? 아니면 이번 현장 실습을 가는데 한번 가보겠니?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하겠다. 왜냐하면 여기서 꼭 잘할 필요가 없거든요. 교수가 추천을 하는 거는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고 믿기 때문에 성장하라고 시키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만 없으면 되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로 인성이 파악이 돼요? 네. 왜냐하면 인성이 훌륭한 학생들 중에서는 좀 내향적인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좀 성격과도 관련이 클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애한테 맞는 거를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아까 학술제에서도 꼭 무대에서 쓰는 게 아니라 뒤에 스텝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 글을 쓸 수도 있고 저희는 여러 가지로 그 아이의 특성에 맞는 일을 시키죠. 무조건 성격이 밝은 애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예를 들어서 호텔에 우리가 이제 호텔리어로 취업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익이 920에 HS 5급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성적으로만 봐서는 호텔 프론트에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격이 안 돼요. 네, 고객을 1대1로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하는 친구예요. 그럼 이 친구한테 어떤 걸 추천하느냐? 백오피스 업무. 뒤에서 뭐 예약팀이라든지 인사총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향을 좀 봐야 돼요.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토익 920점, HSK 4급, 5급. 5급이에요? 네. HSK 5급이라고 그랬는데 이 두 개의 성적은 대학에 와서 딴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영어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 있었고요. 와서 성적을 높였고 HSK는 학교에 와서 취득을 한 겁니다. 라이징 스타? 네. 라이징 스타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샛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과만에 있는 그 상장인데요. 그러니까 성적이 만약에 왔는데 애들이 중국어 어렵다고 생각하고 적응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첫 학기에 성적이 바닥을 쳐요. 뭐 C, 뭐 D 이렇게 맞으면 성적이 낮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학기에 조금 노력을 해서 내가 C 제로였던 친구가 C 뿔로 올라가거나 C 뿔이었던 친구가 B 제로로 올라가거나 0.5학점, 평균 0.5학점이 오르면 제가 다 통계를 내서 라이징 스타상을 줘요. 뭐 상장 의미가 있나요? 그냥 상장만 줍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본인의 자소서에 이런 상을 받았다는 경력을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친구가 이제 성적이 밑바닥에 있는 친구들은 본인에 대한 자존감, 자기를 믿는 마음이 되게 약해요. 근데 이런 상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평생 처음 받아본다고 해요, 애들이.
그러면서 와 나도 상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다음부터 재미가 생겨서 한 단계 한 학기마다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저희가 자퇴 2번 하려고 했던 친구가 과 탑으로 졸업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거긴 학점이 몇 점 만점이에요? 4.5 만점이고요. 4.0 만점? 4.5. 4.5 만점? 네네네. 이게 장학 제도가 돼 있나요? 그럼요. 전액 장학. 성적 장학은 어느 정도? 성적 장학은 학과의 인원수마다 다른데 저희 학교는 전체적으로 전액 장학을 받는 친구가 50%예요. 이거는 이제 국가 장학금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라도 장학금 받는 친구는 한 7, 80%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나머지 못 받는 친구들은 이제 집안 경제적 상황이 좋아서. 그럼 전체적으로는 장학금을 대부분 받네요? 그럼요. 예. 그럼 전액 장학생은 몇 명 정도? 50% 학교에 이렇게 써 있을 때 50%라고 나와 있어요. 50%가 전액 장학생이에요? 네네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때 3년 전이 45, 지금은 50%. 이게 국가 장학금 포함이에요. 네. 그러면 등록금이 전체 면제가 되나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 장학금에서 내가 만약에 2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학비가 저희가 27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성적 장학금 했을 때 등록금을 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70으로 메꾸고 전액 장학. 그러면 장학금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성적 애들한테 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 한 80% 이상? 그러니까 일부라도 수혜하는 게 80% 정도 되고 전액 장학은 50% 정도 되는 거예요. 많이 받네요.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등록금이 한 학기에 얼마죠? 지금 인문사회 계열 저희 학과 정도는 276만 원. 자연 계열은 290만 원대고 공대 계열이 300만 원대네요. 300만 원 초반. 270에서 300 초반대. 네, 저희가 어차피 중국 비즈니스과는 270만 원대. 네네네. 10년 동안 10년 넘게 등록금 동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근처에서도 가장 저렴한 학교입니다. 왜냐면 저희는 이제 유일한 박사님 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신 학교라서 이걸 돈을 영리를 추구하거나 약간 그런 거는 좀 그렇죠. 멀죠. 네. 전체를 사회 환원을 하신 유일한 분이시죠? 네, 유일한 분이십니다. 재미없죠? 재밌는데요? 그러면 더 할 얘기 있어요. 저희가 현장 실습 이수율이 엄청납니다. 현장 실습이라는 얘기는 실제 기업에 가서 인턴인가요? 네, 한 달 동안 인턴 하는 거죠. 네. 전원 다? 네, 제가 2019년도에는 필수로 해서 애들 100% 30명이 전원 다 실습을 갔었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진행을 못하고 학생들의 의사를 다 들어서 25명 정도씩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대개 어디로 가죠? 일단은 제가 이제 HSK 쪽에 책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교육 분야에 다락원, 동양북스, 시사 이런 쪽으로 많이 교육 분야가 보내고.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출판사면 출판사. 네. 학원이면 학원. 혼내시는 거예요. 무서워요. 출판사예요? 네, 출판사 쪽도 보내고 마케팅 회사, 디자인 회사, 무역 회사 여러 군데로 보내고 있습니다. 마케팅, 무역 회사, 네. 출판사. 네.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하냐? 일단은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출판사 같은 데 가면. 출판사에 가면 할 일이 많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장 조사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낸다 했을 때 이 책이 어느 쪽으로 그 수요가 있을 것인지 시장 조사를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업종 분야 조사하는 거, 그 다음에 영업으로 메일링 보내는 거, 그 다음에 교재 PPT 만드는 거, 다양한 업무를 하던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주변에 우리 학교 친구들이 이제 4년제에 갔다, 아니면 다른 전문대에 갔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네는 그렇게 좋은 실습처에서 실습을 못 해봤다, 되게 부럽다 이런 반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깨가 으쓱했죠. 그럼 여담으로 그 중국어를 전공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 대학 때 중국어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요?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나요?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을까요? 1학년, 2학년 때는 사실 많이 놀았고요. 예, 3학년 때 중국에 이제 교환학생으로 칭화 다슈에 이제 교환학생으로 가면서 이제 다녀와서 4학년 때 제가 이제 차이나로 중국어 학원을 다녔었는데 거기서 또 되게 열심히 하니까 원장 선생님이 저를 예쁘게 보셔가지고 스카우트제가 들어와서 졸업을 하면 너가 여기서 강사를 해보지 않겠니? 해서 저는 4학년 1학기 때 이미 강사 섭외가 들어와서 그때 시작을 하셨군요. 네, 바로 졸업하기 전에 시작을 했죠. 2000년도 1월부터 강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직업이 된 셈이네요. 네. 뭐 중국어를 잘 하게 되니까. 그죠? 근데 그때도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때 중국어를 뭐 같은 고급반에 있는 친구들 중에 제일 잘했냐?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데 왜 저를 스카우트 하셨는지. 근데 일단 예를 들어서 토론 수업이 있다 하면은 좀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해갔고요. 뭐 프리토킹이 만약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장문을 해서 그걸 외워갖고 가서 발표를 한다거나, 뭐 찬반 토론을 했을 때 내 의견은 찬성이지만 찬성 쪽이 너무 몰려 있어요. 그러면 발언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반대편에 서서 뭐 그냥 대화의 기회를 얻으려고 뭐 그렇게 노력을 하고. 대학 때 수업 얘기하는 거죠? 네네. 네. 그런 것들을 예쁘게 봐주시지 않았을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실제로 뭐 예뻤을 수도 있죠, 그죠? 아무래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중국어는 사실은 좀 뭐 선생님이 겸손하게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뛰어나야지만 사실은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전공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중어중문학과에서 중국어 교육이 사실은 제대로 안 됐죠.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 많은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가서 중국어에 눈을 뜨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는데, 어쨌든 간에 중국어는 중국어를 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이 열리죠. 네. 이거 중요한 것은 중국어를 하게 되게 만드는 거에 있는데, 사실은 그죠? 중국어를 전공한다는 얘기는 사실 중국어 하나는 좀 제대로 하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중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중국어 단어 외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합니다. 저도 대학교 공부할 때 머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단어를 100번을 썼는데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보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얘기하세요. 네, 일단은 그 단계를 이제 100번 이상 쓰면서 그 단계를 넘어가니까 중국어가 재밌어지고요. 중국어는 일단은 뭐 어미 변화가 없잖아요. 한번 외워놓으면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 그대로 모양으로 쓰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울면서 공부를 하지만 중급 이상 넘어가면은 좀 더 되게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뭐 영어, 일본어 공부해봤지만 저한테는 중국어가 제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뭐 아무튼 현대는 중국어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관련 학과에서 선택을 해서 또 선택을 하신 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반드시 어떤 그런 성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한대학교 중국 비즈니스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소영 선생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말 남기시고 가시죠. 네, 마지막으로요. 네. 일단은 우리 박용호 TV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즐겁고요. 네, 우리 유한대학교에서 이제 안에서 학생들 지도랑 정말 학생들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중국어를 공부하는 모든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선영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뭐 인터뷰가 무서워요. 막 도망을 하고. 대한민국 최고. 그죠? 당신이 최고라는 걸 잊지 마세요.